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가 창조경제 기반 조성과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16년도 제1차 울산시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울산시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선제적 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보석 칠보, 이번 이수다에선 울산의 칠보 명인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새로운 도약과 따뜻한 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울산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지난 4월 18일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창조경제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제1차 울산시 창조경제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와 2016년도 울산시 창조경제 중점 시책 설명,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2016년 사업 계획 보고와 정책 재원 제시 그리고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울산 창조경제협의회는 울산의 창조경제 실현 및 확산과 관련해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ICT 융복합 등 5개 분과에 40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 역할은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자문, 울산 창조경제 관련 민관 협력 방안과 창조경제 기반 조성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발굴, 그리고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창조경제에 7,944억 원의 예산으로 이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71개 세부 실천 과제에 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9일 울산광역시 장애인 총연합회와 울산 MBC 주관으로 동천체육관에서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허은욱 행정부시장과 박영철 시의회의장, 김봉만 교육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장애인 문화 공연 및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공자는 울산시장 표창 23명을 비롯해 울산시 의회의장 표창 7명, 울산 교육감 표창 5명 등 총 48명이 받았습니다. 또한 기념 행사에 이어 장애인 주간 행사도 오는 4월 23일까지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아인협회 울산협회는 제15회 농아인 볼링 대회를,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 울산협회는 봄나들이를, 울산 장애인 총연합회는 장애인 문화센터 작품 전시회를 가지며 울산 지체장애인협회는 제13회 회장배 탁구 대회를 각각 개최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국민이 장애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91년부터 4월 20일이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6월 21일까지 동구 화정동 엠코타운과 이스턴베이 등 9군의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이동 상담실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한 걸음 다가가는 선제적 행정 구현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상담 방법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위원인 변호사 및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직접 방문해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공동주택 관련 법규 및 입대의 구성과 운영, 관리비 징수와 공사 용역 등에 관한 사항, 입주민 간 또는 관리주체와의 갈등에 관한 사항, 기타 공동주택에 관련 불편 사항 등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담실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 내 다양한 문제가 사전에 예방되고 입주민들의 공동주택 자치관리 역량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 4월 20일 울산대학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민 중심의 창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김기현 시장 주재로
2016년 첫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통통대화가 열렸습니다. 이번 통통대화는 최근 대내외적인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180여 명을 직접 만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정책 제안을 듣는 기회로 마련됐습니다. 울산시가 울산시 쌀 적정 생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쌀 적정 생산과 논의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1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합니다. 또한 울산시는 앞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 시연회와 추진단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쌀 적정 생산과 기타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 소각 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형광 등과 폐전지에 대해 집중 배출 기간을 오는 5월 6일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4월 29일까지 폐형광 등 및 폐전지 분리수거함을 전수조사해 정비합니다. 집중 수거 및 배출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2주간 읍면동별, 기관 단체별 수거 일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순회 수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됩니다. 요즘은 선물이든 내 집 가구 마련이든 이 기성물품보다는 손수 무언가를 만드는 DIY가 인기죠. 여러분도 만들기 좋아하시나요? 울산에서는 공예품을 만드는 업체가 무려 97곳이나 있다는데요. 이번 이수다에서는 화려한 공예품을 만드는 한 장인을 찾아갑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24일이었죠.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는요. 2016년 울산광역시 공예업체 지정식이 진행됐습니다. 이 지정식은 전통공예 기능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서 매년 실시되고 있다는데요. 이번 이수다에서는요. 올해 지정된 15개의 업체 중에서 하나의 작품에 1000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칠보공예 이수경 명인을 만나봅니다. 68년도, 1968년도죠. 그때 취미로 좀 시작을 하던 것이 칠보 만드는 과정에 빠져들다 보니까 본업이 돼가지고 지금 한 49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칠보는요, 오래전부터 7가지의 색을 낼 수 있어서 매우 비싼 보석으로 취급됐다고 하는데요. 장인 정신이 깃들고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탄생하는 이 아름다운 보석 칠보. 와, 정말 곱디 곱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칠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짝 엿볼까요? 우선 칠보용 금속 밑판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건 필수겠죠. 그 후에 뒷면에 잡생 유약을 올리고 1차로 뒷면을 구워냅니다. 그리고 앞면에 원하는 색의 칠보 유약을 올리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색을 입히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칠보 유약을 올리면 2차로 앞면을 구워내고 외곽을 다듬거나 사포로 문지르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하나의 작품에 무려 1000번의 손길이 닿는다는 말,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아무래도 인공 보석인 만큼 그에 따라 필요한 도구와 재료도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요. 칠보가 어렵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면요, 이 도자기 굽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고 하네요. 와, 정말 화려한 듯 은은한 이 아름다움. 흔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공예로 만든 작품이라서 더욱 의미가 특별한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칠보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와 콜라보레이션해서 현대적인 디자인, 그런 실용성이 가미된 한국적인 문화 브랜드를 개발해서 국내의 많은 분들께 어떤 한국의 문화 브랜드로서 저희가 알려지고 발전할 수 있는 그렇게 브랜드를 쌓아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이수경 명인은 1971년 한국소비자보호협회에서 금상수상을 시작으로 각종 경진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는데요. 최근 문화봉사상에서 무려 대상을 수상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칠보 공예품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전통을 이어오는 50여 년의 역사, 그리고 사람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빼어난 색채의 아름다움과 정교함, 그리고 현대적 디자인을 적용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혁신과 상품의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40여 년간 국내 칠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더 특별한 점도 있었는데요. 바로 모자가 함께하는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이수경 명인의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칠보 디자인에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와, 가업으로 이어지는 전통공예, 앞으로의 역사가 더 기대됩니다. 그 49년간 그 많은 해외 전시회와 박람회를 나가 보니까는 저희 칠보 색상이 세계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고 정말 세계적으로 저희 칠보 색상을 인정을 다 받았거든요. 불란서에는 포도주가 유명하고, 이태리에는 유리 조각이 유명하듯이 우리 칠보가, 클라이존의 칠보가 대한민국의 울산에서 이렇게 50년, 100년, 200년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뿌리를 내리고 싶었는데 아들이 흔쾌히 받아줘가지고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딸들도 또 칠보하고 디자인도 같이 하고 있죠. 네. 이렇게 손끝에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결과물로 탄생하는 인공보석 칠보. 이수경 명인은요, 전통과 현대의 미를 접목시켜서 현대인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금과 은같이 흔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려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전통공예도 있으니까요. 우리도 조금만 더 전통공예에 관심을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울산알림입니다. 오는 4월 2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타악 퍼포먼스 2016 타타타가 공연됩니다. 예매는 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1일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아트 프로젝트 울산 2016이 열립니다. 오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경상일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시민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18회 울산보훈대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시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뉴스, 정확한 정보와 생생한 현장을 전달하는 뉴스. 이상으로 울산시정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